안녕하세요, 백형입니다. 제가 미국 변호사 강의를 해오면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에세이와 사례형 PT 시험에 관해 수강생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신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에세이 공부는 객관식 공부와 좀 달리 막연한 감이 있기 때문에 에세이 공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정답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문풀하기 전에 무조건 강의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문풀을 하셔야지만 그 문풀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강의에서요. 무조건 이 에세이 답안을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풀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답안지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문풀을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룰 정리부터 하고요. 여기서 룰 정리라는 것은 순수 에세이 과목, 순수 C이든 순수 M이든 그 순수 에세이 과목들을 포함해서 객관식 과목 또한 에세이에서 출제가 될 때는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룰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룰 정리 다음에 스킬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스킬이라는 것은 그 안에 지문을 어떻게 읽고 그리고 질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 중에 무엇을 뽑아다가 답안지에다가 옮겨 적는지를 보여주는 강좌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풀은 지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자, 여기 이 문제가 요구를 하는 방향, 여기에서 논해야 하는 논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관련된 룰은 뭐다 라고 해서 말 그대로 지문을 뜯어보는 그러한 강좌가 문풀 강좌입니다. 강좌들을 나열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가 강의를 듣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풀을 하셔야 합니다. 자, 문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니면 제일 좋은 것은 문풀을 하면서 동시에 암기를 하시는 거죠. 암기는 무조건 미루시면 안 되고 문풀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에세이는 혼자서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스파르타 훈련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세이 룰 암기가 너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룰 암기가 나만 안 되나? 라고 고민을 하시지만 많은 상담을 해본 결과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이 룰 암기입니다. 자, 룰 암기는요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영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타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룰 암기는 당연히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풀과 동시에 암기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암기는 미루지 않고 그때마다 무조건적으로 바로 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암기는 끊어서 하시는 겁니다. 자, 룰 암기에 특히 에세이 룰 암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이유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수려하게 긴 문장으로 된 영문장을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전부 다 끊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냥 무작정 끊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기본 원칙 부분 끊고 그 다음에 예외 부분 끊고 이 원칙과 예외가 이어져 있으면 긴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따로 별도의 문장으로 쓰면 짧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문장이 길다고 해서 붙고 문장이 짧다고 해서 불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해당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문장은 끊어서 암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조건,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 이런 식으로 끊어서 암기를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룰 암기반 때 저하고 같이 암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룰 암기를 도대체 어느 수준만큼 해야 되느냐, 어느 강도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쓰는 룰들 있죠. 예를 들어서 RAP라든지 아니면 캐릭터 에비던스는 뭐야 라는 식으로 너무 당연하게 많이 쓰이는 문장들은 달달달 자다가 깨워서 암기해보라고 해도 툭 튀어나올 정도로 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이라이트 빡빡 치고 달달달 암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거지만 모든 문장을 다 그렇게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에세이에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세이에서는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 필요한 단어, 정말 핵심 단어가 들어가 있어. 내가 보고자 하는, 여기서 나는 채점자예요. 채점자가 보고 싶어 하는 단어, 표현이 그 답안지에 있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달달달 하이라이트 빡빡 쳐야 하는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룰들의 경우에는 핵심 찌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핵심 찌르기라는 것은 특정 표현, 특정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것들 또한 전부 다 에세이 룰북 안에 볼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룰 암기는 일단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끊어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룰들, 다시 얘기해서 객관식 룰에서도 나오지만 이것이 에세이가 되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문장들,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룰들은 핵심 단어만 들어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에세이 룰북에서도 핵심 찌르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에 단어로 간략간략하게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아직 룰 암기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어서 기출풀이를 하고는 있는데 그 기출풀이 할 때 룰 부분은 베껴서 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이게 괜찮을까요? 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괜찮아요. 자, 일단 괜찮습니다. 그런데 괜찮으려면 모든 상황이 다 갖춰져 있어야지만 괜찮은 상황이 되겠죠. 자, 언제 이것이 괜찮을까라고 했을 땐 첫 번째 시기가 아직 시험을 치기 한참 남았다. 아직 시험에 응시하려면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베껴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공부일까라고 했을 때 에세이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문제가 나한테 뭘 쓰라는 거구나 라는 논점 파악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논점이 파악이 되었다면 룰을 암기를 해서 달달달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논점을 파악하는 것과 룰을 암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잘하셔야지만 에세이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지문을 읽어 내려갈 때 나 이거 도대체 나한테 뭘 쓰라는 건지 모르겠네? 논점 파악이 안 되네? 라고 한다면 어떤 룰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아예 거의 기초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뭘 쓰라는 건지는 알겠어. 근데 내가 아직 룰을 못 외워서 바로 쓰지는 못하겠네? 근데 대략적으로 무슨 룰인지는 알아.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룰을 아직 암기를 못했기 때문에 베껴 써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논점 파악은 되었지만 룰 암기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룰 암기와 논점 파악,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논점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재빠르게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 수를 늘려서 에세이 공부 시간을 늘려서 기출문제를 많이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많이, 복습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 보면 논점 파악은 돼. 그런데 룰 암기만 안 돼. 라고 하신 분들은 복습은 꾸준히 하시고, 다시 얘기해서 기출문제 복습은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에세이 룰북을 갖다가 달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달달달이라는 것은 하이라이트 빡빡 쳐서 달달달 암기할 문장은 달달달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외 세부적인 룰들은 핵심 찌르기 내용을 봐서 짤막짤막하게 단어 수준으로 암기하셔도 됩니다. 문풀 따로, 암기 따로 절대 안 되겠죠. 문풀과 동시에 암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캘바 준비하시는 분들, 캘리포니아 주의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 종종 MEE 교재를 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와 MEE는 전혀 다른 시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CE와 MEE는 전혀 다른 시험이라는 것이죠. 자, 시험 과목, 시험 스킬, 그리고 거기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 그리고 시험 채점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는지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MEE 교재는 보실 필요도 없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리고 사례형 시험 볼게요. 사례형 PT 공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강의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언컨대 PT 시험은, 사례형 시험은 강의를 보면 무조건 해결됩니다.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혼자서 고민하고 방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깔끔하게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파르타 훈련반을 통해서 훈련하시면 됩니다. 자, 사례형 PT 시험은 도대체 언제부터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 공부는 대부분 1년을 잡고 하는데 그 중에서 처음 시작은 객관식을 먼저 붙들고 공부를 하시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제 에세이 좀 해볼까라고 해서 에세이 이제 건들기 시작하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슬슬 사례형 시험 어떡하지? 사례형 시험 어떡하지?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례형 시험은 얼만큼 해야 된다. 나는
한 번도 안 풀어보고 들어갔는데 합격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아니다, 나는 10개 넘게 10년치 넘게 풀어봤는데도 나는 점수가 1점, 2점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무조건 강의를 들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전에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4개월 전, 시험일 기준으로 4개월 전에 이 강의를 듣고 첨삭을 받고 훈련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PT 시험은요, 사례형 PT 시험은 엄청 오랫동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점수가 높고 짧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시험이구나,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작성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익히시고, 그리고 첨삭을 해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여기에서 뭐를 보충을 해야 되는구나 등을 파악을 하신 후에 그 감을 잃지 않도록 꾸준하게 훈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해진 시험 범위도 없고, 그리고 뚜렷한 공부 방법, 물론 공부 방법은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어떻게 써야 점수가 높게 나오고, 이렇게 쓰면 점수 높게, 이렇게 쓰면 점수 낮게, 이런 것도, 이런 시험도 아니에요. 굉장히 사례형 PT 시험은 독특한 시험이기 때문에 감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개월 전부터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사례형 PT 시험도 복습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객관식이든 에세이든 뭐든지 다 최소 2회도 이상 복습을 하셔야 되죠. 사례형 시험도 복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객관식과 에세이 시험을 그 문제들을 복습을 하는 방법과 이 PT 사례형 시험의 기출문제를 복습하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복습을 하는지는 강의를 통해서 익히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나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읽었구나, 나 이런 식으로 저렇게 읽는 것이 좋구나, 여기서는 이런 행동을 하고 저기서는 저런 행동을 해야 되지, 내가 PT 시험지를 받았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지 라는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출문제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복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복습이 다른 객관식과 에세이 시험들처럼 무조건적으로 2회독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충분히 그 접근 방법과 그리고 그 감을 잃지 않는 수준만 유지를 하시는 그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 보실 필요 없고요. 내가 어떻게 풀었지?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만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이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만 사례형 PT 시험을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CPT 전용 수업은 없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CPT는 MPT와 동일한 강좌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MPT보다 CPT가 난이도 낮고,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해설지가 좀 CPT는 다소 어렵고, 그리고 그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MPT로 정확하게 내가 무슨 내용을 빠뜨렸고 무슨 내용을 썼는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공통된 강의로 MPT분들, CPT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MPT로 훈련을 하셔도, 캘리포니아 응시자분들이 MPT로 훈련을 하셔도 시험장에 갔을 때 괴리감은 없습니다. 네, 강좌를 봤을 때 에세이 반에서 지금 별표 표시된 부분, 이렇게 3개는 파이널 강의에서 첨삭이 있는 강좌들입니다. 첨삭이 있는 것은 일정한 시간에 8명 마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이고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기수에 맞춰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에세이 강의를 좀 잠깐 보면 실전반 및 풀이반 있고, 그 다음에 룰 정리 및 암기가 있는데, 7월 대비반의 경우에는 암기반이 새로 열리기 때문에 2월 대비반의 암기반을 미리 수강하시고 7월 대비반의 암기반을 다시 재수강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물론 재수강을 하실 때에는 할인가가 적용이 되고요. 자, PT반의 경우에는 PT 실전반 하나만 수강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